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거 협박 의혹을 조사하라. 더군다나 이거 아들, 큰아들 결혼식에 그에게 축의금, 이건 명백하게 이거 김영란법에 반하니까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문영배의 그 재산 문제, 위선, 이걸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마흔에게 현금 10억이 넘는, 12억이 넘는 마흔액 문제를 했고요. 오늘은 중요한 조한창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의 그 협박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맥없이 8대5로 무너진 데는 저는 민주당의 집요한 해유나 협박이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당입니다. 집요하게 온갖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그걸 가지고 온갖 협박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조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단독 취재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조한창에 대해서 보면요, 좌파 유튜브나 언론들 방송들이요, 4월 1일, 2일 선거 전에요, 조한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협박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하죠. 민주당이 제보가 오는데. 벌써 장모TV라고 좌파TV인데요. 열린시민뉴스라고 장모TV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조한창 재판관의 아들들 군복무 특혜 의혹 이러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이걸 가만히 둔다는 게 이상하죠. 이런 게 구체적 협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조한창에 제가 장인어른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장인어른에게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그때 정권 실세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일 거다. 오히려 부인을 봐서라도 믿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취재에서. 근데요, 그 장인이 정동호라고 하잖아요. 정동호. 유명하게 국회의원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전두환과 같이 군대에 있다가 경호실도 있고, 정동호, 우리 유명한 국회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군복무 특혜 의혹을 계속 좌파들이 제기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들 형제가 같은 부대의 공군 군수의 꿀보직에 세습을 한다. 연이어 같은 보직이다. 게다가 금호동 집 근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군대 요직이니까 대를 이어서 가장 꿀보직 공군의 군수, 꿀보직의 세습, 연이어 같은 보직 형제가 같은 부대 이게 가능하냐? 요즘 이게 군대 보낸 분 알겠지만 이게 전자추첨을 해가지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들이 군대에 있지만 저야 공익 근무용이니까 저희 아들은 관계없는데 누구 부탁으로 한번 알아만 봤죠. 제가 힘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게 불가능해요. 어떤 부대 배치나 거의 투명하게 불가능한데. 근데 이 기사만 보면 이거는 검증한 건 아니에요. 제가 검증한 건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보직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허위는 아닌 것 같아요. 허위였으면 벌써 고소했겠죠. 그 아들들이 공군, 완전히 황제 복역 병사 의혹, 이런 세면서 쭉 근무했다. 이런 계속 방송이 군복무 특혜 의혹, 형제가 같은 부대에 비슷한 보직, 게다가 집권세 이러면서 계속 방송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이걸 놓치지 않겠죠. 이런 협박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직접 취재한 단독 취재 제보는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제보고요. 이름을 못 밝히지만 대통령 측에서도 알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제보인데요. 뭐냐면 청문회 때는 약간 문제된지 모르겠는데 워낙 청문회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없었잖아요. 조한창, 정계선. 근데요,
이 조한창의 그 장인이 정동욱 국회의원이고 그 장모는 이제 그 구모 씨라고 합시다. 그냥 이름도 노지만 장모가 이제 구모 씨가 아마 이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팩트 같아. 뭐 재산이나 모든 걸 보면 조한창의 재산은 이제 24억으로 신고했지만 처간하기 그 아무래도 이게 옛날 실세고 그러다 보면 이게 땅도 많이 사고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한창의 그 장모가 땅을 이게 그 사면 옛날에는 이게 뭐 딸이나 사위 명의로 이렇게 명의를 이게 그 신탁하는 이런 게 옛날에 흔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5년 이하의 처벌이거든요. 5년 이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조한창의 장모가 부동산을 이제 그 많이 사고 판 이거는 이게 투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그거는 이게 뭐 투입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명의 신탁 논란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조한창 후보 쪽에 그 명의를 했다가 다시 그 이제 문제될 수도 있으니 아마 이제 명의를 바꾸려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부탁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토지 명의를 좀 맡긴 한 거죠. 이거는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조한창의 그 실제는 조한창 장모 땅을 아마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처음에는 조한창 측에 조한창인지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조한창 측에 아마 맡겼다가 다시 명의를 딴 사람으로 이렇게 넘긴 왜? 조한창 장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의를 아마 제3자 누구 구해와가지고 당신 명의를 좀 해주자. 그러면 이 명의를 좀 빌려주면 1억을 줄게. 이게 뭡니까? 1억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장모가 1억을 안 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게 그 뭐 딸들이 또는 형제들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동호하고 그 장인 장모. 거기 그래도 돈 좀 있어 보이고 직위가 있는 게 그 조한창 후보고 또 이게 그쪽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 조한창 쪽이 계속 1억을 요구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1억을 안 주면 민주당에 가서 제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협박을 한 1억 안 주면 조한창 측에 1억 안 주면 민주당이 제보한다. 불법이니까 명의신탁. 이걸 실제 대통령 측에서도 만나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황당하죠. 그 사람에게 만나봤다는 거예요. 조한창 형제들도 취재해보고 만나봤다고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만나본 사람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참 이게 민주당이 가가지고 1억을 안 주면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죠. 그러면 이게 폭로가 되면 조한창이고 뭐가 이게 폭로가 되면 바로 뭐 형사처벌인데 재판관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론 이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게 재판하면 수많은 제보들이나 별의별 양심 쓰는 자들이 민주당으로 들고 간다고 돈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일단 이게 협박부터 하겠지. 아마 이번에 인용 안 했으면 다 폭로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정영식의 문제, 조한창의 문제 이번에 인용 안 해줬으면 다 폭로했다 봐요. 폭로했다고 봐요.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왜 김복형이가 돌아선지는 모르겠어요. 김복형의 문제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문영배, 정계선 이런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조한창, 정영식 온가득이 믿을 만한 대통령 측이나 믿을 만한 제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쭉쭉 확인해 보죠. 조한창의 장인 장모 제가 확인해 봤고요. 실제 1억을 협박한 민주당이 갖다 준 이 사람도 만나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니까 또 조한창의 형제도 취재를 했다는 걸 누가인지 제가 아니까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게 부끄러운 모습. 이런 판결을 보고 국민이 모르니까 국민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니까 얼마나 추악한 협박 뒷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모르니까 그냥 헌재가 8대2니까 뭐 이제 좀 승복하고 끝내자 이러지만 이걸 알고야 이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이 추악한 뒷거래를 알고 이게 성복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걸 알고 이게 성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에는 재심 사유는 이제 그 재판관이 뭐 해유가 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러면 그 재심 사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탄핵의 재심 사유는 여러 가지가 대통령께 해당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 법률 심청 분석에서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재심 가능한가? 사유는 뭐다? 제가 4가지 정도 그런 게 따로 심청 분석에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고요. 온갖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처신에 문제가 있어서 협박이나 당하고 있고 이런 게 그 부끄러운 모습 이래도 우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게 문제다. 이 의혹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규명할 수 있잖아요. 1억 요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조사하든지 고소해서 협박으로 어떻게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 문제를 계속 좌파 유튜브 떠들고 있으니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도. 이것도 쉬운 보직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조사하자고 해야죠. 처음에 좌파들이 계속 협박질하면서 조한창이 떠들고 있잖아요. 조한창 떠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아들이 병력 의혹이 있나 없나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이는 이거 보면 억울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조국 조민이 억울하다니까? 이런 게 더 심한 보직도 많잖아요. 의혹이. 명의신탁, 부동산, 협박, 1억 요구, 약속 이런 게 의혹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으니까 협박 당사자가 있잖아요. 제보한.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병력 다 있으니까 기록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그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압박, 협박이 있었는지 뭐 직접 하는지 아니면 김영두가 키맨이니까 통해서 하는지 온갖 중앙에 키맨이니까 김영두하고 이제 모경준 헌법재판관 김현장이 사회공헌 위원장 전직 완전히 김영두의 멘토 중에 멘토 모경준 변호사하고 이제 김영두의 의혹은 제가 따로 방송에 있고요. 이 수많은 의혹들을 모아서 과연 대통령의 재심이 가능한지 저는 끝까지 한번 규명해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재심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홍 장군의 메모부터 뭐 곽종건의 여러 진술들, 그 다음에 재판관의 여러 협박, 회유 의혹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모아서 법조문을 재심 사유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따로 그렇게 심층 분석해서 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조한창의 협박 의혹 2가지 좌파들이 협박했던가 그 다음에 제가 취재했던 거 2가지를 말씀드리고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